자, 오늘도 역시 저와 함께하는 명불허전 감동세법 우리 올인원 교재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시간이라요. 자, 여러분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 우리 출제되는 경향을 분석해드리면 부동산 세법 출제 경향을 분석하면 미래가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부동산 세법 출제 경향 분석을 좀 해드리면, 자, 요 올인원 강의만 또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정규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제가 요거 다 분석해드린 거지만 또 올인원 교재로만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 분석을 좀 해드리면요, 우리 부동산 세법 크게 조세 총론, 지방세, 국세 크게 세 기본으로 돼 있죠. 그럴 때 조세 총론에서 시험 문제는 우리가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조세 총론에서 두 문제 정도씩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세 문제가 나온 적도 있지만 그건 예외적인 거고 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요. 36회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36회 시험에서는 우리가 문제는 한 두세 문제인데, 자, 두 문제 정도 여러분들이 출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회 시험에서 조세 총론에서 한 두 문제 역시 출제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지방자치단체에 수반하는 지방세에서 취득세가 최근에 계속 두 문제씩이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35회 시험 때는 자, 요거 올해는 세 문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왜냐하면 최근에 5, 6년 사이에 제가 무슨 신통력을 발휘해가지고 자, 올해는 세 문제 이게 아니라 최근에 5, 6년 사이에 보면요, 출제 그 문항수가 평상시 출제되는 것보다 각 세목별로 하나씩 돌아가면서요, 한 문제씩 더 출제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취득세가 그 차례다 그러면서 35회 시험 때 세 문제 출제 예상했는데 계속 두 문제씩 나오다가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36회 시험은 다시 두 문제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지만 역시 또 세 문제 탄력받아서 계속 출제가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두세 문제 정도 출제 예상이 되어지고, 등록면허세가 계속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됐었는데 35회 시험 때는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36회 시험은 최소 한 문제 정도 여러분들이 출제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얘가 원래는 33회, 34회만 얘가 두 문제였지 그 전에는 계속 세 문제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문제 자, 출제될 가능성이 또 상당히 높다 그랬는데 35회 시험에 세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36회 시험도 두세 문제 출제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기타 지방세에서는 27회 시험과 31회 시험 때 이렇게 각각 한 번씩 나온 적이 있는데 독립한 문제로 출제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얘네들은 기타 지방세는 조세 총론에서 몇몇 배우는 특징들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요약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간단하게 이제 정리하고 올인원 교재를 통해서 살짝 우리가 정리하고 가시면 되고요.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두세 문제, 세 문제가 나온 적도 있지만 두 문제 정도 또 36회 시험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양도소득세가 이제 대여섯 문제가 출제되죠. 제일 중요한 세금이고, 그 다음에 기타 국세에서 부동산 보유 중에 우리가 임대업을 합니다. 그 임대업을 통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냈는데, 그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그 종합소득세에서 한 문제가 최근에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가끔씩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36회 시험에서는 안 나오거나 아니면 한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법은 그래서 16문항이 공시법 24문항과 함께 2차 2교시에서 우리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2차 2교시에서 우리 수험 전략은요, 꼭 이렇게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등기 30, 지적 30, 세법 40% 해서 100%가 출제되는데 2차 2교시, 그럴 때 지적하고 세법에서 합쳐서 70%, 여기 여러분들 고득점 목표로 세우시고, 등기법 포기하면 절대 안 되고 등기법에서 어느 정도 최대한 점수를 맞는 이런 전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법은 출제 문항 수는 작지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고득점할 수 있는 과목이고, 여러분들이 세법을 알아두시면 두고두고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 본인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국민중개사 실무에 나가셔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 우리 부동산 세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효자 과목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수험생으로서뿐만 아니라 또 그런, 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이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겠죠. 예. 자, 여러분 우리 출제 경향, 출제되는 분석을 좀 구체적으로 해보면, 계산 문제가 이제 한 문제 정도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산 문제가 한 문제씩 나오는데, 여러분 최근에 보면 세법에서 이제 계산 문제가 33, 34 두 문제 나왔지만 이건 예외적인 거고, 한 문제 정도 자 출제가 계속 되어 왔고 한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됩니다. 물론 36개 시험에서 작정하고 어렵게 내려고 작정하면 이제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요. 그 다음에 사례형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례형 문제가 한 문제에서 한 세 문제 정도씩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35회 시험은 한 문제 나왔지만 35회 시험 한 문제 사례형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고 제가 많이 막판에 연습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박스형 문제가 또 최근의 공인중개사 시험 트렌드의 특징이죠. 최근의 공인중개사 시험의 특징은 뭐냐면요. 박스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형 문제는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다. 그래서 박스형 문제가 어려운데 최근에 박스형 문제 출제 비중이 늘어난 것. 또 최근에 출제 경향의 특징은 공인중개사 시험의 특징은 자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요. 긍정형 문제, 옳은 거 골라라 문제가 예전에는 적고 틀린 것은 이런 문제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옳은 것을 골라라 긍정형 문제가 많이 다수 등장하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괄호놓기 문제가 세법은 출제가 되고 있죠. 가끔씩 이제 이렇게 중요한 숫자는 가로놓기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35회 시험에서는 출제가 안 됐지만요. 자, 우리 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의 특징은 종합 문제가 특징입니다. 여러분, 세법은 범위가 원래 방대한데 출제 문항수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골고루 뽑아서 오지선다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자, 각 세목의 주요 내용을 오지선다로 구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테마만 찍어서 공부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요 테마들을 골고루 공부하시는 것이 고득점 비결이고요. 최근 난이도 분포를 보면 킬러 문제 포함해가지고요. 최근에는 상급 난이도 문제가 자 예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자, 이 상급 난이도 문제가 늘어나서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는 세법 뭐 만점자 하나 틀린 사람, 두 개 틀린 사람 이런 고득점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엔 고득점자가 줄어든 이유가 이 상급 난이도 문제의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법. 킬러 문제도 출제가 되는데 세법은 옛날부터 킬러 문제는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됐었는데요. 자, 킬러 문제가 어떤 거냐. 어떤 수강생분은 교수님이니까 킬러 문제를 구별하지 저희들이 어떻게 킬러 문제를 구별합니까? 그러는데 아니에요. 킬러 문제라는 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10월 달까지 쭉 배웠습니다. 자, 강의를 수강했는데 근데 시험장 갔더니 못 보던 게 나왔다. 그게 킬러 문제입니다. 예전부터 한 번도 출제 안 됐던 부분에서 문제를 세법은 방대한 세법 속에서 한 번도 출제 안 됐던 부분에서 출제를 합니다. 또는 잘 출제 안 되는 그런 깊은 지문을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킬러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상급 난이도 문제 출제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 그리고 자, 중하급 난이도 문제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시면 제가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저렇게 나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항상 그렇게 얘기한 내용이 출제가 되는 거고 무조건 맞추셔야 되고 상급 난이도 문제들도 합격생분들을 보면 되게 진짜 한 두 문제는 한 번도 안 나왔던 부분에서 나온 문제 그것도 나중에 어떻게 찍어야 될지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뭔가 튀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걸 놓친다 할지라도 상급 난이도 문제도 맞출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립니다. 어느 정도.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은 보면 이 상급 난이도도 거의 잘 맞추더라고요. 보면 한두 문제 빼놓고. 그래서 뭐 만점자도 여전히 나오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세법은 자 다른 과목에 비해서 출제 문항수 작지만 고득점할 수 있는 효자 과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자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 본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 우리 올인원 교재요. 이 올인원 교재는 정말 그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자 핵심 이론의 핵심을 압축해 놓고요. 또 그 다음에 또 기출 문제, 또 그 다음에 출제 예상 문제까지 한꺼번에 올인원 한 번에 다 이게 들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 하나로 이렇게 세법을 이렇게 끝낼 수 있는 다른 과목들도 다 끝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재이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시고 여러분 끝까지 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들었어요? 출사표를 던졌으니까 올인원 교재 끝장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수강하시길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자, 먼저 조세 자, 테마 1번이요. 분류와 세법 용어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보실 때 다만 여기서 이제 몇몇 내용이 중요해요. 뭐 물라푸날라프라든가 몇몇 가산세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몇몇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이 테마 자체는 뭐 중요한 테마가 아니지만 자, 올해 36개 시험 대비해서는 몇몇 테마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출제 가능성 80%까지 예상하고 이렇게
육회 중요도도 이렇게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핵심 쟁점에서 여러분들 특별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핵심 쟁점에서 물납부과 분할납부 허용세목 이런 건 무조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33, 34 시험 때는 이거 알고 있는지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조세 총론 문제는 아니었지만 강론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는 부동산 학계론에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세법에서도 가끔 출제되고요. 그래서 활동에 따른 분류 잘 보셔야 되고,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최저한세 요거는 자 독립하게는 조세 총론 문제로 출제 안 될 수 있지만 자 출제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강론에서 거의 그냥 매년 또 어떤 세목의 강론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이 부가 징수에 관한 것은 간접적으로 이게 또 중요합니다. 별표시를 자꾸 두 개만 다 해버렸네요. 자, 근데 여기 이제 가산세에 관한 거예요. 자, 36회 시험에서 저보고 조세 총론에서 문제 찍어봐라 그러면 가산세 요거는 자 조세 총론 문제로 독립한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세목의 강론에서 각 세목의 강론에서 이제 나올 수도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표 3개 하시고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납부 이행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금 납부는요, 우리 세금 납부는 여러분 금전 납부가 원칙이죠. 화폐경제 시대니까 당연합니다. 소 키우는 사람 소 끌고 오고 돼지 키우는 사람 돼지 끌고 와서 세금 내면 안 되겠죠. 금전 납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물납이 허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금은 일시불 납부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분할 납부 나눠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죠. 물납과 분할 납부가 허용되는 세목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까 별표에 2개 썼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물납과 분할 납부 허용 세목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방세에서 물납은요 뭐만 허용되느냐, 지방세에서 물납은 자 보세요, 지방세에서 물납은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다른 세금 안 돼요. 근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방세에서 물납은 어떤 세금만 허용된다? 재산세만 허용되니까 다른 세금은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재산세만 허용되고, 국세에서는 참고적으로 상속세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국세는 상속세에서 허용된다. 색깔을 달리하는 이유는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긴 하지만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세에서 상속세 허용됩니다. 물론 다른 세금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분할납부 보겠습니다. 여러분 분할납부요, 지방세에서 분할납부 재산세 허용됩니다. 그리고 자 재산세 나왔다 그러면 친구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지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건축물이나 선박을 보유할 때 부과되는 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자, 제 기본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이론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재산세 친구입니다. 이 별명 재산세 친구, 친구니까 유유상종이죠. 그래서 재산세가 나와 있는 것이면 웬만하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따라다닙니다. 재산세 많은 법 규정 내용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준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요, 얘네들 재산세 나와 있다 그러면 웬만하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같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요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자 나란히 적어서 병기에서 고지가 될 때, 그럴 때 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둘 다 보통 징수하는데 고지서가 발부되는 세금인데 같은 무렵에 고지서 따로따로 보내면 서로 불편하니까 재산세 고지서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나란히 적어서 함께 고지가 됩니다. 그럴 때 예, 분할납부 허용됩니다. 또 자 지방교육세인데요. 지방교육세는 예, 부가세입니다. 자,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부가세는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독립세, 본세에 따라서 부가세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자, 부가세에 관해서 자, 독립한 어떤 세금의 반월과 실처럼 부가해서 받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하는데, 제가 부가세에 관해서 유치원 다닌 똘똘한 애들한테 부가세, 독립세를 연락에 설명한 다음에 부가세란 말은 하지 말고 어른들 앞에서 힌트를 줘봐라. 그랬더니 걔가 딱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그때 달라요. 부가세는 그때 달라요. 독립세, 본세에 따라서 성격, 징수 방법, 납세 무성립식 이런 게 다 본세를 따라갑니다.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재산세가 분할납부 허용되기 때문에 같이 분할납부 허용됩니다. 취득세, 부가세일 때는 분할납부 안 돼요. 재산세, 부가세일 때만 분할납부 허용되고, 또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소득세, 법인세,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지방소득세도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소득세,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는 세금이 지방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얘도 분할 납부 허용됩니다. 국세에서 분할 납부 허용되는 국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 허용됩니다.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상속세나 증여세, 법인세 같은 세금도 분할 납부 허용되지만 참고적으로 보시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 허용된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농어촌 특별세가 종합부동산세, 부가세일 때는 종합부동산세에 따라서 분할 납부 허용됩니다. 자, 그럴 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분할 납부는 되는데 뭐는 안 된다?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납,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금을 꼭 아셔야 되는데, 자,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럼 뭘 고르셔야 돼?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 납부 모두 허용되는 세금 어떤 겁니까? 재산세요.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럼 재산세가 물납과 분할 납부 모두 허용됩니다. 참고적으로 국세에서 물납과 분할 납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은 상속세가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되고 있습니다. 같은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 납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은 재산세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물납, 분할 납부 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조세 분류, 과세권자에 따른 분류,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인자를 우리가 과세 주체라고 하고,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국가가 과세에 취한 세금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에 취한 세금이 지방세입니다. 근데 이걸 외우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세목을 중심으로 공부하다 보면 대충 저절로 알게 되는데요. 문제 풀 때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다음 국세 중 이러이러한 조세는, 다음 이러이러한 지방세는 그랬을 때 국세 중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거기에 해당되는 지방세만 골라야 되는데 뭐 거기에 해당되는 지방세는 그랬는데 국세까지 같이 골라서 가지고 어이없이 틀리는 거,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세는 다만 과세 주체를 좀 더 세분화해서 보시면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는요,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한 세금이 있습니다. 취득세요, 특광도, 특별시, 광역시, 도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자로 이름, 지방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데를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같은 세금들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자, 중에서 네 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요. 소득세, 법인세가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는 지방소득세만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네 가지 중에서 과세주체가 얘가 특광시군이에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아니라, 자, 경기도 성남시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성남시에서 부과합니다. 경기도가 아니라. 근데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중에서 나머지 애들이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등 나머지 세금들을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은 특광도가 과세주체입니다. 그래서 지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는 다 특별시, 광역시세인데, 도가 있는 곳에서 지방소득세만 특광시군이고 나머지는 특광도입니다. 예, 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는 세금이죠. 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도가, 자, 그 다음에 자, 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가, 그 다음에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 주체가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도세고 구세인 세금, 구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는데 등록면허세가 그렇습니다. 예전에 등록면허세, 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다음 중 특별시세인 조세가 아닌 거, 그때 정답이 등록면허세였습니다. 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러면 강남구에서 부과합니다.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세가 아니고 구다. 그 다음에 도세고요. 시군구세인 거, 자, 시군구세인 건 재산세가 시군구세고요. 자, 특별시, 광역시, 특광시군,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시군세인 것, 특광시군세인 것은 지방소득세하고 주민세가 특광시군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세 수입, 그리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원칙적으로 11개 지방세 세금에 원칙적으로 다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략한 겁니다. 취득세 그러면 특광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생략한 거고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된다. 그 다음에 조세 수입의 용도,
특정 여부, 이 세금을 거둬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냐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눠집니다. 자, 보통세라는 것은 목적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우리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의 부동산 세금들이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합니다. 자, 사용 목적이 특정된 세금을 우리가 목적세라고 하는데 국세 중에서 목적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 중에서 목적세 머릿글자를 따서 농협,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사용 목적은 세금 이름만 보고 짐작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여러분,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지역자원시설세가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인데요. 자, 이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은 또 이렇게 나눠져요. 소방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우리가 시험에서 소방분이라고도 하고 시험에서는 건축물이나 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그러면 이게 건축물이나 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그러면 얘가 소방분이라는 걸 눈치채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분, 그리고 특정 자원에 대한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 해서 3가지로 나눠지는데 우리 시험은 소방분이 시험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분, 재산세 친구, 얘가 중요합니다. 건축물, 선박을 보유할 때 부과되는 거, 이 동네에서는. 자, 그래서 목적세 5가지요. 국세 목적세, 교교농, 지방세 목적세, 찌찌, 이렇게 해서 목적세 5가지를 가볍게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교교농, 찌찌. 따라합니다. 다 같이 에브리바디요. 시작. 교교농, 찌찌. 얘네들만 목적세고 나머지는 다 보통세입니다. 여러분들 사용 목적 특정돼 있잖아요. 근데 목적세는 교교농, 찌찌만 목적세입니다.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찌찌에서 지 뭡니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얘네들만 목적세라는 거.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독립된 세원의 보유 여부에 따른 분류, 그래서요 독립세, 부가세로 나눠지는데 여러분 보세요.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 독립세예요. 자, 근데 이 독립한 세금 받을 때 부가세 받는 세금을 우리가 부가세라고 하는데 국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서 이제 부가세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국세 중에서 부가세는 아까 교교농 목적세 중에서 교육세와 이 농어촌특별세가 이제 부가세입니다. 지방세 중에서는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아까 찌찌 목적세 중에서 또 2가지 중에서도 지방교육세가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교육세가 본세로 하는 세금, 교육세는 어떤 세금 받을 때 부가세 받냐?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 소비세 같은 부동산과 관계없는 세금을 받을 때 받기 때문에 교육세 중요하지 않고, 농어촌특별세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농어촌특별세는 네 집 자식이냐 그러면 족보요. 예, 국세고요. 자, 그 다음에 교교농 목적세고요. 농어촌의 균형발전 등을 위해서 쓰려고 걷는 목적세고요. 또 그 다음에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농어촌특별세 네 집 자식이냐 족보, 농어촌특별세를 조세 총론에서 보면 항상 떠올립니다.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는 거 떠올리시고, 지방교육세는 네 집 자식이냐 그러면 예, 지방세고요. 그 다음에 또 찌찌 목적세죠. 지방교육세 제공을 해서 부과되는 목적세고,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부가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요. 농어촌특별세나 지방교육세를 조세 총론에서 보시게 되면 항상 떠올립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네 집 자식이다.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 네 집 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는 걸 항상 꼭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 아까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는 세금,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가 소득세계 10% 부과되는 부가세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독립세로 전환됐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취득시, 보유시, 또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이요. 시험 문제에서는 다음 중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로서 옳게 짝져진 것은, 다음 중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로 옳게 짝져진 것은, 다음 중 부동산 양도자가 납부할 수 있는 조세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취득 시, 그 다음에 보유 이용 시,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을 어떤 건지를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실무에 나가셔가지고 유창하게 고객들에게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그래도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건지는 아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세법에서도 가끔씩 나오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우리 세법에서 나오지만 부동산 합계론 문제에서도 나온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부동산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들이 쫙 있는데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제가 줄거드리는 것은 취득 시에만 부과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는 취득 시에만 부과됩니다. 나머지는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취득에도 부과되고 보유에도 부과되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습니다. 재산세, 그리고 나왔다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재산세, 친구, 건축물 선박을 보유할 때, 건축물 보유할 때 부과되죠.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얘네들은 보유 시에만 부과되고 나머지는 다 동시 부과되는 애들이에요. 제가 줄근 것만 딱 줄거놓으세요. 보유세 3인방, 여러분 제 입에서 보유세 3인방 나왔다? 그러면 재산세, 친구 따라 나와야죠.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소방분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시험에서는 건축물이나 선박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그러면 얘가 소방분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3인방, 보유시에만 부과됩니다. 취득과 양도에 부과되지 않고. 나머지는 동시 부과되는 세금들이고, 그 다음에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양도소득세 딱 줄었습니다. 그러면 취득시에만, 보유시에만,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다시요. 취득시에만 부과되는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거 양도세. 이렇게 틀을 딱 잡고요. 이제 동시 부과되는 세금들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취득과 보유, 취득과 보유 시에만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고 취득과 보유에만, 취보. 어떤 겁니까? 지방교육세요.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얘네들 내면서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자, 그러니까 취득 단계에서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따라서 보유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자, 보유와 양도시에, 보유와 양도시에만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예요. 여러분, 종합소득세라는 세금을 보세요. 부동산 보유 중에 임대업을 통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개인은 종합소득세 냅니다. 보유 단계에서 종합소득세 내는 거죠.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을 통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개인은 종합소득세 냅니다. 팔 때죠. 그러니까 종합소득세가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돼요. 그럴 때 소득세, 납세무자가 납부할물을 지는 세금, 지방소득세. 그래서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부동산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인지세요. 문서에 부과는 국세인데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데 양날개. 근데 보유시까지 부과된다는 그런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 이거 법령에서 분류한 게 아니라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라 딱 봐가지고 인지세가 부동산 취득과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된다고 해야지 답이 골라지면 그것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 자, 그래서 그렇지만 취득과 양도 이거면 해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요. 부동산 취보양,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예요. 여러분, 이 지방소비세라는 세금은 우리 시험에서 안 중요해요. 참고적으로 지방소비세라는 세금은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받으면 받은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가는 거. 이게 이제 지방소비세. 요거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받으면 받은 일부를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가져가는 부가가치세를 일부를 우리가 지방소비세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꼽살이 껴서 받아요. 그리고 꼽살이 껴서 다녀요. 자, 꼽살이 껴서 받는 세금 부가가치세 꼽살인 지방소비세, 별명 부가가치세 꼽살이는 지방소비세고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동네이면 다 참변하고 돌아가는 어떤 농부 아저씨가 있습니다. 자, 그 농부 아저씨를 떠올리면서 동네이면 다 참변하고 돌아가는 아저씨.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 그래서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농부 아저씨는 취, 보, 양, 닦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하셨으면,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봅니다. 자, 상상을 하면서 이 부동산 우리가 취득 시, 그 다음에 보유 이용 시, 그 다음에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이요. 자, 그러면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어떤 겁니까, 여러분?
자, 읊어보세요. 아까 봤는데 부동산 취득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시에만.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3인방, 재산세. 자,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보유시에만 부과되고,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양도소득세. 이렇게 틀을 딱 잡고, 그 다음에 동시부과되는 세금,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과되는 세금 있죠? 어떤 거요?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 동시부과됩니다.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과되는 세금 있죠?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과됩니다.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과돼요. 자, 취득에 부과되지 않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 인지세.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에 동시부과됩니다. 보유시까지 부과된다는 견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 부동산 취보양, 취득보양도 다 끼고 돌아다니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동네 일이면 다 참변하고 돌아다니는 아저씨.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농부 아저씨는 취보양 다 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정리해 두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활동에 따른 분류까지 봤습니다. 주요 세법의 용어에서 면세점입니다. 여러분, 세금을 면해주는 면세점이요. 면세점은 얼마 안 되는 거 안 받고 말겠다는 건데, 과세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할 때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할 때 그 일정 금액인데요. 여러분, 취득세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면세점에서 취득세 적용되는 대표적인 세금인데, 취득 가격이요, 산출세액이 아니라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할 때 취득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취득 가격 50만 원 이할 때 포함해서 아래로 과세하지 않으니까 취득가격 50만 원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취득 가격이지 물론 이제 산출세액이 아니고 취득세 산출세액 50만 원 이하는 부과자는 이름 틀려요. 자, 취득 가격 곱하기 세율에서 구한 게 산출세액이에요. 취득 가격이 50만 원일 때 부과자입니다. 주민세 일부가 면세점이 적용되는데요. 사업소분 주민세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 자, 부과하지 않고요. 종업원분 주민세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에게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 부과되는 주민세인데, 자,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이게 1억 5천이었다가 1억 8천으로 개정이 됐죠. 1억 8천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자, 대통령 영이 정하는 금액, 그게 이제 현재 360만 원이거든요. 대통령 영이 정하는 금액, 여기에 50을 곱한 금액을 이하를 부과하는 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60만 원 곱하기 50 하면 이게 1억 8천이에요. 하여튼 여러분, 종업원분 주민세요. 면적에서 그러니까 금액 나왔다 1억 8천. 면세점에서 면적 나왔다 면세점에서 330제곱미터. 이렇게 눈여겨 보시고 봐놓으시고, 중요한 것은 취득세. 취득 가격 50만 원이 할 때 부과하는데 이건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소액 징수 면제예요. 소액은 징수를 면제하는데 여러분요, 산출세액이요. 산출세액이 일정 금액의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 건데, 소액 징수 면제 적용되는 대표적인 세금들, 재산세 나왔다,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여기서 소방분이 하나지 않고 여기서는, 그리고 지방소득세. 얘네들은 고지서 장당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몇 번 나왔던 것이, 재산세는 또는 지방소득세는 세액이, 거기서 장당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징수하지 아니한다. 2,000원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는다? X입니다.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고, 등록면허세가 이제 또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는데, 하여튼 소액 징수 면제 적용되는 세금들, 500원 받으려고 1,000원, 1,200원 받으려고 고지서 보내면 비용이 더 드니까, 징수 비용이 더 드니까 안 받고 말겠다는 거, 소액 징수 면제. 자,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돼서 최저한의 세금 받고 등기등 업무 대행해주겠다.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예요. 등기등 업무 대행해주면서 받는. 그래서 면세점이나 소액 징수 면제 규정이 없어요. 오히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산출한세액이 그 밖의 등기 세율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밖의 등기 세율이 6,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니까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얼마? 6,000원으로 한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계산했더니 3,500원 계산됐다. 무조건 얼마 받습니까? 6,000원 받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꼭 기억합니다. 이런 것들은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죠.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면허세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6,000원 미만 나면 무조건 6,000원 받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부가징수. 자,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강론과 연결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이요. 자, 신고 납부 방식이라는 것은 누가 세금 계산합니까?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계산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계산합니다. 납세 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그 납부할 지방세, 과세관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어떤 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냐? 이거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시설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그리고 지방교육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자, 신고 납부합니다. 여러분,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잖아요. 그때 달라요. 그래서 본세에 따라서 신고 납부할 수도 있고 보통징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어려울 거 없네요. 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가 그렇습니다. 자, 국세에서는 물론 이제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종합부동산세도 거기서 날라온 것이 통해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통징수 방식이라는 것은 보통징수 방법은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이죠. 자, 어떤 게 보통 징수하느냐? 고지서가 발부되는 세금, 재산세. 나왔다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또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따라서 보통 징수합니다. 재산세 받을 때 지방교육세도. 그래서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는 그때 달라요. 여러분, 신고 납부할 수도 있고 보통 징수할 수도 있고. 자, 특별징수라는 거예요. 특별징수 방식은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 원천징수라고 하죠.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면서 함께 떼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합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특이하게도 예, 이렇게 자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 원칙인데 이렇게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허청에 특허 출원했을 때 특허청장이 등록면허세를 특별징수해서 지자체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징수되는 세금이요. 자 보세요. 우리 지방세 주요 3개 세목 중에서 이 특별징수는요. 자 보세요. 특별징수는 지방세 주요 3개 세목으로 따지면 취득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 없어요. 등록면허세는 이렇게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어요. 재산세 특별징수되는 경우 없습니다. 꼭 알아두셔야죠. 그래서 취득세나 재산세 문제에서 특별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그러면 틀려요. 등록면허세가 특별징수입니다. 취득세, 재산세에서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없다. 자, 여러분 가산세를 보겠습니다. 가산세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요. 자,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세법에서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특징, 가산세는 국세,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이 말은 가산세도 조세에 포함을 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 이거 합해가지고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자, 우리 이런 거잖아요. 신고납부하는 세금, 여러분 보세요.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 적용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부터는 보세요.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을 계산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안 하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요 가산세를 합해요. 그래가지고 이 합한 금액에 대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산세가 만약에 20만 원이 계산됐다.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이다. 그럼 가산세하고 합해가지고 120만 원 내로 고지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가산세는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 그 말은 가산세를 조세에 포함을 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해당 국세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세금을 깎아줄 때 가산세까지 자동으로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눈에 익혀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가산세 종합이요. 여러분 자 봅니다. 우리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요. 신고 납부가 원칙인 세금들은 자, 신고납부 원칙인 세금,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처럼 신고납부하는 세금들은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우리가 구별해서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자,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여러분 40, 20, 10% 이렇게 정도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거는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부정한 방법으로요.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그런 적극적인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했다 40%. 그냥 무신고 20%. 신고했는데 과소신고했어 10% 깔아놓고 이건 하루만 딱 지나도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세 고지 전의 납부정가산세는요.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금의 75% 한도로 일일 0.02%씩 적용됩니다. 10만 분의 21호요. 자, 그 다음에 국세도 양도소득세 같은 국세도 신고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 실가산세 이렇게 40 그 다음에 20, 10%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일일 0.02%로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납부지 않은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똑같은데 국세나 지방세, 신고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자, 지방세는 납부지 않은 가산세 최대 75% 한도 규정이 있다는 거, 이게 차이점입니다.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계 최대 75%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납부지 않은 가산세가. 자, 그 차이점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신고불성의 가산세 40, 20, 10%, 일일 0.02% 똑같습니다. 자, 보통징수하는 세금이요. 자, 고지서가 발부되는 세금들, 보통징수하는 세금들은 고지서가 발부됐어요. 자, 납부기한 있겠죠. 고지서에는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다. 납세 고지 후 납부정가산세가 적용되는데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납부정가산세는 하루만 딱 지나도 몇 프로요? 3% 깔아놓고요. 하루만 딱 지나도 얘네들은 체납세액에 3% 깔아놓고 지방세 국세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안 내고 버티면 지방세는 매 1개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자 요거 0.66%씩 적용됩니다. 이 0.66%는 어떻게 나온 거냐? 일일 0.02% 곱하기 30일 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버티면 60개월까지만 적용됩니다. 1년 10달러면 5년이죠. 체납한 지방세가 4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요거는 자 보세요. 45만 원 미만일 때 적용하지 않는 것은 1개월마다 0.66% 이 납부정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거지 3%는 금액 상관없이 하루만 딱 지나도 45만 원 미만이어도 3% 무조건 적용돼요. 자, 일일 0.0 매 1개월마다 0.6% 납부정가산세가 45만 원 미만일 때 적용하지 않고요. 납세무자가 지자체나 지자체 조합이면 당연히 가산세에 관한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당근이고요. 국세요. 자,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났다 3% 깔고요. 자,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바로 0.02%입니다. 10만 분의 21호. 그러니까 지방세는 3% 깔아놓고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0.6%. 국세는 3% 깔아놓고 그 다음 날부터 일일 0.02%입니다. 끝까지 버티면 국세 5년까지, 지방세 아까 60개월까지. 자, 1년 10달러면 5년인데 같은 건데 사실은 표현만 좀 다르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체납한 국세가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일 0.02% 납부정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는 45만 원 미만일 때, 국세는 150만 원 미만일 때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0.02% 납부정가산세는 요거는 이제 그런다는 거고 3%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방세나 국세나 3%는 금액 상관없이 고지서 발부됐어요. 납부기한 미납부예요. 하루만 지나도 3%입니다.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외워두시기를 올해 꼭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셨고 우리 문제를 바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대표 기출 문제요.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자, 보유 단계에서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 자, 농어촌 특별세는 농부 아저씨죠? 농부 아저씨니까 취, 보, 양, 닭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고,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 취, 보, 취득과 보유의 동시에 부과되죠? 보유 단계에서. 개인 지방소득세. 자, 여러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라는 게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는 지방소득세를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는 지방소득세를 법인지방소득세 그러는데, 법인지방소득세는 우리 시험범위 아니고요. 법인세가 시험범위 아니니까 개인지방소득세가 시험범위입니다. 얘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양,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과가 되죠.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그래서 보유시에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그러면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소방분이라고 눈치채시라고 그랬죠. 건축물이나 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분이라는 것도 눈치채셔야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자 여러분, 얘는 지역자원시설세, 건축물에 대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별명 누구예요? 재산세. 누구? 친구. 그러니까 재산세 친구니까 보유시에만 부과됩니다. 보유세 3인방,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3인방, 보유시에만 부과됩니다. 그럼 보유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은 모두 몇 개인가? 다 보유단계에서 부과되네요. 그래서 4개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요. 그 다음에 31회 자 출제 문제 보겠습니다. 보시면 지방세 기본법이 지방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대요. 1번 지문 한번 볼게요. 보통 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요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거. 이게 뭡니까? 이거는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을 징수에 납부하는 방식은 특별징수고, 국세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원천징수라고 하죠. 특별징수고요. 국세에서는 원천징수 이거고, 자, 보통징수라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을 우리가 보통징수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출제 예상 문제 보겠습니다. 2025년 5월 중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른 거였습니다. 취득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이요. 재산세는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보유세 3인방. 농어촌 특별세는 농부 아저씨니까 취보양 닦입니다. 자, 취보양 닦이고 취득 단계에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역시 보유세 3인방이니까 보유 시에만 부과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취득 단계에서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취보,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죠. 취득과 양도에. 그러니까 취득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보유시까지 부과된다는 견해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이 문제는 잘 몰랐다 그래도 맞출 수 있는 거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보유세 3인방이에요. 그럼 얘네들 보유시에만 부과되니까 얘 2개를 빼면 나머지는 3개씩 짝져져 있으니까 당연히 니은, 리을, 미음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4번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째 문제 봅니다. 조세 징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요거 종합부동산세 볼게요. 정부 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 계산해서 납부 고지서를 우리한테 발부합니다. 부가세는 세금인데 다만 납세의무자 고지서 딱 보고 슈팅해 버리고 신고 납부 선택하면 신고 납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만자들가 틀렸고,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맞습니다. 재산세 고지서 올해 여러분 집으로 날라왔는데 진짜 버리면서 여보, 아빠, 우리 집 재산세는 올해부터 내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보시면 무신고 가산세, 사기나 그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음. 그냥 무신고 가산세는 자, 무신고 납부세액이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20%. 100분의 20. 맞네요, 여러분들? 1번 정답입니다. 무신고 가산세, 사기나 그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자,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했다 사기쳐서 부정무신고 가산세는 몇 프로입니까? 100분의 40%입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사기나 그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그냥 과소신고 가산세는 몇 프로입니까? 100분의 10%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소신고 가산세, 사기나 그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자,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정 과소신고 분세액이 몇 프로입니까? 이거 40%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00분의 40%고. 자, 납세 고지 전 납부정가산세.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세 고지 전의 납부정가산세는, 자, 납부하자는 세액이 20%가 아니라 1일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자, 1일 0.02%죠? 1일 0.02%.
10만 분의 21호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3번 여러분요, 요거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시면 다음 봅니다. 4번 문제 보시니까요. 다음은 국세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모두 몇 개인가? 옳은 거 모두 몇 개인가? 단 국가지자체, 지자체의 조합이 아니고 초과환급 징수에는 없다. 1번, 기억번이요. 국세 납부정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때 납부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 지정 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한 경우 연장기한 제외하고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기한은 5년 한다. 여러분, 국세 우리 납부정가산세 적용할 때 자, 끝까지 버티면 몇 년까지? 5년까지요. 5년을 초과하면 5년으로 한다. 맞습니다. 5년까지만. 그 다음에 니은번, 종합부동산세를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미납부했다? 하루만 딱 지나도 몇 프로요?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국세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0만 분의 22, 1일 10만 분의 20이니까 0.02%씩 적용됩니다. 0.02%씩. 요 얘기에 납부정가산세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맞네요. 니은번. 디귿번이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무신고가산세, 사기나 그 밖의 부동산기로 일하지 않은 경우, 그냥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20. 자, 그냥 무신고가산세 사기친거 아닐 때 몇 프로요? 20%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신고 납부세액이 20%. 자, 맞습니다. 양도세 예정 신고 납부하는 세금, 그 다음에 체납된 국세 납부 고지서별 세목별세액이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납부지연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맞잖아요. 자, 3%는 무조건 적용되지만 이거 자, 여기 국세기본법상에 요게 40출의 4 1항에 관한 요거는 자, 요거는 이제 0.02% 적용되는 납부정가산세 요거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조문만 나와 있지만 그런 걸 얘기합니다. 요거는 1일 0.02% 그 납부정가산세를 얘기합니다. 요거 자, 0.02% 납부정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 얘기입니다. 체납한 국세가 얼마? 150만 원 미만일 때. 지방세는 45만 원 미만일 때. 요거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옳습니다. 이게 다 옳은 거예요. 다음을 보시니까 5번이요. 면세점 그 다음에 소액징수면제 최저한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보시니까 1번이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이 6,000원인 경우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징수하지 않는다.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규정 이런 게 있어요? 없습니다. 등록면허세는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받아요? 6,000원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소분 주민세 나왔습니다. 자, 우리 면세점에서 면적 나왔다. 몇 제곱미터? 330 제곱미터. 3.3 제곱미터가 한 평이니까 약 100평. 그래서 330제곱미터. 그 다음에 취득세 대상 물건의 취득가액이 50만 원일 때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취득세는 취득가액 50만 원 과세하지 않으니까 딱 50만 원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맞고요. 재산세 고지서 한 장당세액이 2,000원인 때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자, 2,000원 빼고 아래 미만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일 때는 징수합니다. 2,000원이면 징수해요. 지역자본시설세 고지서 장당세액이 2,000원이다. 자, 재산세 그리고 지역자본시설세 또 지방소득세 얘네들은 소액징수면제 적용되는데 고지서 장당세액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은 징수합니다. 징수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다 징수합니다. 2,000원이면. 그래서 정답은 옳은 것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한 타임 이렇게 테마 1번을 봤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첫 판이지만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음 또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